네, 오늘은 옵션 1기간 이항분포 모형과 위험 중립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항분포 모형을 이제 바이노미얼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예제를 보는 게 제일 좋죠. 이항분포의 의미가 뭐냐면 두 개의 값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자산인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가 20불인데 이것이 불확실성을 이항분포로 표현을 한 거죠. 두 개의 값으로. 그래서 오를 경우, 기초자산 가격이 오를 경우 20불이 22불이 되고 떨어질 경우 18불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만기의 기초자산 가격에 오르고 내렸을 때의 가격인데 우리가 지금 만기까지의 기간을 3개월로 가정을 했습니다. 연 무위험 금리가 12%라고 했으니까 3개월 금리는 단순하게 계산하면 12 나누기 4 해서 3%가 되겠죠. 그리고 행사 가격이 21불이라고 줘줬습니다. 지금 이 예제는 지금 유로피안 옵션 가격을 결정하는 예제인데 먼저 콜 옵션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면 행사 가격이 21불이라고 했으니까 기초자산 가격이 22불일 때 콜 옵션은 행사 가격이 21불이면 22에서 행사 가격 21을 뺀 이 차이 1불의 가치가 있겠죠. 콜 옵션이 만기일에 이런 상황에서는 1불의 가치가 있고 행사 가격이 21불인데 만기일 주가가 18불이면 권리 행사를 안 하고 그때 만기일 옵션 가격은 제로가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그 기초자산 이게 제일 쉬운 예제인데 기초자산 주가가 22불에서 18불까지 움직일 때 만기일 콜옵션 가치는 1불에서 제로까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비율을 비교를 해보면 즉 기초자산 가격 변화 대비 만기일 옵션 가치의 변화 우리가 기초자산이 22에서 18까지 변하고 그때 콜옵션은 1에서 제로까지 변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계산하면 4분의 1, 0.25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옵션 델타 또는 해지 비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먼저 계산할 필요가 있고요. 이거를 알아야지만 그 만기일에 그 무위험 채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무위험 또는 무위험 채권 포트폴리오는 콜옵션 하나를 팔았을 때에 여기 이제 보면 콜옵션 하나를 이거 왜 안 나오죠? 콜옵션 하나를 팔았을 때 옵션 델타만큼의 기초자산을 보유해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콜옵션 하나를 이게 지금 그 기초자산 가격이 올랐을 때는 콜옵션 하나 가치가 1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기초자산 가치는 22불이니까 그런 22불짜리 기초자산을 옵션 델타만큼 보유를 하면 그렇게 만든 만기일의 무위험 채권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콜옵션 가치는 제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로 없기 때문에 생략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기초자산 가격 18불 곱하기 옵션 델타 한 이게 왜 그 무위험 포트폴리오냐면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이 채권 이렇게 만든 채권 포트폴리오는 그 가치가 똑같습니다. 얼마로 똑같냐면 4.5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2 나누기 4 빼기 1 또는 18 나누기 4 해도 그 가격은 4.5예요. 이게 이제 무위험
채권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4.5로 같기 때문에 그것의 현재 가치는 무위험 금리로 할인을 해줘야 되겠죠. 연속 복리 적용을 해주면 2의 마이너스 RT인데 아까 0.03%라고 그랬잖아요. 3%. 그래서 그 현재 가치 하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를 구해주면 4.367이 나오고요. 그랬을 때의 현재 이 무위험 포트폴리오의 지금 현재 주가는 20불이라고 했고 그 현재 주가를 옵션 델타만큼 보유하면서 콜옵션 하나를 파는 거니까 그 무위험 채권 포트폴리오의 현재 가치는 아까 4.367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S 곱하기 델타가 5란 말이에요. S는 20, 델타는 4분의 1. 그죠? 그래서 콜옵션 가격을 계산을 하면 0.633이 나옵니다. 요걸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0.633이다. 이렇게 계산한 현재 유로피안 콜옵션 가격은 0.633이고 이거를 뭐 똑같은 얘기인데 replicating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또 풀 수가 있어요. replicating 포트폴리오라는 건 뭐냐면 콜옵션은 그 옵션 델타만큼 기초자산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무위험 채권 포트폴리오를 파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을 가지고 옵션을 레플리케이트 할 수 있는데 콜옵션의 경우는 무위험 채권 포트폴리오를 하나 팔고 옵션 델타만큼 기초자산 주식을 보유를 한다는 거죠. 이때 이 해지 비율이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죠. 죄송합니다. 해지 비율 옵션 델타가 4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위험 채권 포트폴리오의 현재 가치는 조금 전에 4.367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얘기인데 하여튼 요거를 무위험 채권 포트폴리오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고 또는 replicating 포트폴리오에다가 뭐 저쪽을 맞출 수도 있는데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콜옵션 계산을 하면 0.633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똑같은 예제를 가지고 그러면 유로피안 풋옵션 계산을 해보자고요. 지금 기초자산은 똑같은 현재가 20불, 올랐을 때 22불, 내렸을 때 18불. 그랬을 때 행사 가격은 21불이라고 했으니까 풋옵션의 경우는 팔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면 풋옵션 가치는 만기일에 제로가 되겠죠. 반면에 행사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18불로 이때 유로피안 풋옵션 가치는 3불이 됩니다. 이럴 경우 이제 옵션 델타 해지 레이시오를 계산을 하면은 풋옵션의 경우는 마이너스 0.75가 나옵니다. 이 경우도 그 옵션 가격의 변화 나누기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로 계산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콜옵션 하나 팔 때마다 해지 레이시오만큼 콜옵션의 경우 기초자산 주식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풋옵션 하나 팔 때마다 해지 레이시오만큼 기초자산 주식을 사는데 이 해지 레이시오가 마이너스니까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제 풋옵션 이 무위험 채권 포트폴리오를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콜옵션과 기초자산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팔아야 돼요. 반면에 풋옵션과 기초자산 주식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지 레이시오가 지금 마이너스 값으로 나온 건데 결국은 같이 보유를 하면 이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초자산 그 주식을 해지 레이시오만큼 사면서 풋옵션을 동시에 사면 이거는 무위험 채권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무위험 채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니까 지금 만들어 보니까
이 헤지 레이쇼 마이너스 9를 무시하고 이제 둘 다 플러스로 이런 상황일 때에 풋옵션 가치는 제로지만 요것 기초자산인 주가 곱하기 옵션 델타 값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16.5가 나왔고 이런 경우는 그 기초자산 주가 곱하기 옵션 델타하고 풋옵션 하나를 동시에 사갖고 있는 거죠. 그래도 16.5가 나오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초자산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내가 무위험 채권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그 가치가 똑같은 거죠. 뭘로? 16.5로. 그래서 이게 무위험 채권 포트폴리오니까 현재 가치를 무위험 금리로 나누어줘서 이제 연속 복리 개념으로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구하면 이 무위험 채권의 현재 가치는 16.012가 나오고 그랬을 때에 요것의 가치가 16.012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20불 알고 옵션 델타 4분의 3 아니까 여기서 이 풋옵션 유로피안 풋옵션 가격을 구하면 1.012가 나옵니다. 근데 참고로 이거를 유로피안 콜옵션, 유로피안 풋옵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초자산 똑같은 주식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풋콜 패러티로도 구할 수가 있어요. 풋콜 패러티 등식은 이거였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이 유로피안 콜옵션 가격이 0.633이라고 그랬고 현재 주가는 20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행사 가격은 지금 21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현재 가치 구할 수 있으니까 21불의 현재 가치 이런 식으로 구해가지고 풋옵션에 대해서 풀면 풋옵션이 1.012가 풋콜 패러티로부터 나머지 값들 쭉 집어넣으면 유로피안 풋옵션 가격이 1.012 이렇게 해서 구해지기도 합니다. 또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레플리케이팅 포트폴리오가 풋옵션의 경우는 이 옵션 델타만큼 기초자산 주식을 공매도 하고 그 돈 가지고 무위험 채권 포트폴리오를 사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풋옵션의 레플리케이팅 포트폴리오는 이런 모양인데 지금 옵션 델타는 우리가 0.75라고 그랬고 현재 주가는 20불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무위험 채권 아까 만기일 가치는 16.5 그것의 현재 가치는 이렇게 구해진다고 그랬는데 그 가치가 16.012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여기다 요 값을 계산하면 15고 그래서 이렇게 레플리케이팅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계산해도 1.012가 나온다. 이것이 이제 이항분포 모형의 예고요. 이 이항분포 모형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일반화시킨 겁니다. 현재 주가가 S고 이게 이제 조금 전에 20불이었죠. 이게 올랐을 때는 22불 SU고 떨어졌을 때 18불 SD고 콜이건 풋이건 현재 가치는 F로 표현을 한 거고 이게 콜옵션일 땐 올랐을 때 1불이라고 그랬나요? 그게 FU고 떨어졌을 때 FD고 그리고 요 옵션 델타 헤지 레이셔는 지금 삼각형으로 표현을 하고 좀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무위험 채권 포트폴리오고 기초 자산이 오르고 떨어졌을 때 그럴 때 무위험 채권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요 둘의 가격이 같다고 그랬죠. 요 둘의 가격이 같다라고 놓고 요 옵션 델타에 대해서 풀면 그 의미는 옵션 가격의 만기일 변화 나누기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 뭐 우리가 지금 했던 거를 하여튼 일반화한 식입니다. 그랬을 때 만기일 날 이 만기일 채권 만기일 무위험 채권 포트폴리오 가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것의 현재 가치를 지금 일반화된 표현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이 이 현재 가치를 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요게 지금 죄송한데요. D가 이게 옵션 델타입니다. D가 옵션 델타입니다. 죄송합니다. D가 옵션 델타고 요게 옵션 델타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옵션 델타가 지금 조금 전에 구했던 요 값이다라고 해서 집어넣고 다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요거는 집어넣어서 rearrange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옵션 F는 일반화된 옵션 가격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때 이 P가 위험 중립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U라는 거는 조금 전에 그 예를 가지고 표현을 하면, 여기서 U는 22 나누기 기초자산 주가가 이제 올랐을 때의 기초자산의 상승률이 U가 되고요. D는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18불로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죠. 현재 가격은 20불이고, 그랬을 때 이 비율을 계산하면 그 값이 U고 D입니다. 여기서 E의 RT는, R은 여기서 무위험금리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예제를 가지고 표현을 하면 이 만기까지 기간이 3개월이라고 그랬죠. E to D 0.03 이렇게 연속복리로 표현한 건데, 요거를 그냥 근사치로 쓰면 1 플러스 3개월 금리 0.03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의 RT의 의미는 이거다. 그래서 하여튼 요 P라고 하는 것이 위험 중립 확률인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옵션 가격을 구한다는 의미가 뭐냐? 이게 바로 위험 중립 모형인데요. 요 괄호 속 안에 있는 값이 만기일에 예상되는 옵션의 기대값이에요. 요 FU가 기초자산이 올랐을 때 옵션 가격이고, FT는 기초자산이 떨어졌을 때 옵션 가격이고, 그거를 기초자산이 올랐을 때의 위험중립 확률을 P라고 놓으면 나머지는 1-P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괄호 속에 있는 값이 만기일에 예상되는 옵션의 기대값이고, 그것을 무위험 금리로 현재 가치화 해주는 것이 결국 옵션 가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 중립 모형으로 옵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요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조금 전에 그 예제를 그러면 위험 중립 모형을 써서 하면, 이게 똑같은 예제입니다. 기초자산 주가가 20불에서 22불로 오르고 또는 18불로 떨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콜옵션 가격은 아까 0.633이 나왔는데, 올랐을 때 기초자산 주가가 올랐을 때의 콜옵션 가격이 1불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만기일 옵션의 기대 가격은 이제 제일 먼저 이 위험 중립 모형에서 위험 중립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아까 2의 RT인데 이게 0.03이란 말이에요. 연속 복리를 허용하고 3개월 금리는 이렇게 구해지고, 요것 마이너스 D는 이럴 경우 D는 지금 18 떨어졌을 때의 값입니다. 요거 나누기 20. 요게 D예요. 그 다음에 요게 D고, U는 22 나누기 20. 그랬을 때 우리가 위험 중립 확률 P 구하는 공식은 요거란 말이에요. U 빼기 D. 그러니까 U는 요거고 D는 요거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P값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한 P값이 0.6533인데 요 P값을 이용해서 만기일의 옵션 기대값을 구하면 P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FU는 1이죠. FD는 제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세컨 텀은 없어지고 P값은 0.6523이라고 했으니까 0.6523 곱하기 1을 현재 가치화 시켜주면 되는데 2의 마이너스 0.03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현재 가치화 해주는 것이 0.633이 되어서 결국 아까 우리가 이항분포 모형으로 구했던 콜옵션 가격이나 위험 중립 모형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위험 중립 확률 값을 계산해서 그것 가지고 만기일에 예상되는 옵션 가격을 계산한 다음에 그 만기일 예상되는 옵션 가격을 무위험 금리를 현재 가치화 해주면 옵션 가격이 나오는데 둘 다 어떻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위험 중립 모형은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아비트라지 세상이기 때문에 아비트라지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기초자산 주가가 움직일 때 콜옵션, 그 레플리케이팅 포트폴리오가 바로 그런 아이디어예요. 콜옵션은 주식과 채권 가지고 레플리케이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아비트라지 기회가 존재를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위험 중립적이다라고 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는 기초자산, 주식이나 하여튼 다른 상품들이 무위험, 그때 그 기대 수익률이 무위험 금리일 수 있고 옵션이나 다른 파생 상품의 기대 수익으로 사용되는 할인율 역시 무위험 금리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단순히 이항분포 모형을 가정을 했는데 이 위험 중립 그 평가 모형은 굉장히 사실은 일반화할 수 있는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자산이 훨씬 복잡한 분포를 따라 이항분포보다 일기간이 아니고 훨씬 복잡한 분포를 가정하더라도 이 위험중립 가치 모형은 여전히 성립하는 굉장히 일반화되고 파워풀한 모형이다.